자, 그래서 41페이지 10번을 먼저 보시면 8번부터 볼게요. 8번 41페이지 8번을 보시면은 fx는 자, x가 유리수면은 1-x에 대응시키고 x가 무리수면은 이제 x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x가 유리수이면 1-x도 유리수죠. 동의합니까? x가 유리수면 1-x도 유리수죠. 그래서 x가 유리수일 때 fx는 1-x고, 그죠? f1-x는 1에서 여기다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원래 1 빼기 x인데 x 대신에 1-x를 대입한 거죠. 이렇게. 여기를 정리해보면 1에서 1 빼고 플러스 x 되니까 x가 되죠. 따라서 x가 유리수일 때는 fx 플러스 f1-x는 1-x랑 x를 더하니까 1이 되고요. x가 이제 무리수이면은 1-x도 어때요? 1-x도 무리수죠. 1에서 무리수를 빼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fx는 무리수일 때는 그냥 x를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f1-x는 x 대신에 1-x를 대입한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때도 fx와 f1-x를 더하면은 얘랑 얘를 더하니까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 한번 풀고 무리수일 때 한번 풀고 두 번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대입하는 함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홀수, 짝수,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9번을 좀 볼게요. 최종 해주세요. 0과 자연수 전체 집합을 S라고 한다. S는 이렇게 0, 1, 2, 3 쭉쭉쭉 해서 전체 집합을. 즉 S의 각 원소와 그 원소를 5로 나누는 나머지 대응시킨 S에서 S로의 함수.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A를 B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이 생기는데, 그죠? 얘를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P제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얘가 제수. P제수를 제수로 나누면 얘가 몫이 생기고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5로 나누니까 얘가 제수거든요. 제수.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기성을 갖습니다. 몇 번 이렇게 돌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주기성을 가지고. 이 주기성을 체크하려면은 제수가 n이면 n일 때 수를 n줄로 세우면 돼요. 수를 n열로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5로 나누면 5줄로 세우고 3으로 나누면 3줄로 세워. 그러면은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줄에 섭니다. 나머지가 같은 수들끼리 모입니다. 요거를 이제 나머지 가족 이렇게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 리마인더 패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긴 걸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은 0, 1, 2, 3, 4 이렇게 5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5, 6, 7, 8, 9 이렇게 10, 11, 12, 13, 14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 있는 애들끼리 나머지가 5로 나오면 나머지가 다 0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끼리 5로 나오는 나머지가 다 1이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 5로 나오는 나머지가 2고 얘네가 다 3이고 얘네가 다 4고 이렇게 여기 있는 줄 선 애들끼리. 그래서 요 정도 써놓고 여기서 규칙을 파악해서 뒤에 후반부에 큰 수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머지가 0, 1, 2, 3, 4니까 그죠? S가 이렇게 원래는 0, 1, 2, 3, 4 뭐지? 5, 6, 7, 8 쭉쭉쭉 갈 텐데 실제로 이제 치역을 대응하는 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2는 2, 3은 3, 4는 여기까지 오는데 나머지 5는 다시 1로 오고 그죠? 6은 1로 오고 7은 2로 오고 8은 3으로 오고 이렇게 오면서 밑에서 다 얘네만 대응하는 거죠. 나머지 종류가 이것뿐이 없으니까. 따라서 나머지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의 치역은 여러분 정의역하고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이나 원소분할법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0, 1, 2, 3, 4가 되겠죠. 이렇게. 치역은 집합이니까. 네.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이 F도 자연수 전체에서 자연수 전체로 보내고 G도 자연수 전체에서 자연수 전체로 보내죠. 이렇게. 근데 F에는 2의 거듭 제곱은 1의 자리수 그죠? 1의 자리수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머지는 이렇게 주기성을 갖습니다. 반복돼 언제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을 살펴보면 2의 거듭제곱은 처음에 2, 4, 6, 8 이렇게 가죠.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 얼마예요? 16. (6이) 왜 나오죠? 2의 거듭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그죠? 2의 5승이 얼마예요? 32죠. 그 다음 64, 128, 256, 그죠? 그 다음 512, 1024, 2048, 409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수가 반복되는 게 보입니까? 그죠? 1의 자리수가 이렇게 2, 4, 8, 6을 반복하는 거예요. 2, 4, 8, 6 2, 4, 8, 6 왜 그러냐면 1의 자리수는 뭘 곱하잖아? 그럼 지가 연산을 받고 나머지를 10의 자리로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 곱하기 1의 자리수만 영향을 받아요. 10의 자리수는 있잖아. 1의 자리수에서 올라온 놈이랑 10의 자리수에서 연산된 놈이랑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 1의 자리수는 얘는 1의 자리수만 연산해도 1의 자리수끼리만 연산해요. 수끼리만 연산을 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없어요. 여기 16에다가 2를 곱하면 1의 자리수는 얘네들이 곱해서 나온 12 중에 2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10의 자리수는 1은 2도 있고 얘에서 올라온 1도 있고 1의 자리에서 올라온 애랑 자기 자리에서 연산된 애를 다 받아. 근데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도 다 그렇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연산된 아이랑 밑에서 올라온 아이를 다 받아서 연산이 돼요. 다만 1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자리에서 올라온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파악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만 연산이 되니까 2의 거듭제곱 2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이 16에서 10을 버려. 6이 12. 다시 2는 4 이렇게. 여기다 2를 곱해서. 여기다 2를 곱해서 1의 자리. 여기다 2를 곱한 것에 1의 자리만 이렇게 반복된다고 체크를 할 거예요. 따라서 F에는 2의 거듭제곱이 1의 자리수인데 그들은 2, 4, 8, 6을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FN의 치역은 2, 4, 8, 아이고 6, 8이라고 쓸게요. 순서대로. 아이 8이 왜 나오죠? 8, 6이죠. 8, 6. 2, 4, 8, 6. 2, 4, 8, 6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같은 방법으로 5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수는 있잖아. 5의 1제곱은 5고 여기다 5 곱하면 5죠. 여기다 또 5 곱해도 5. 네? 그래서 G에는 원소가 뭐밖에 없어요? 치역이 5밖에 없어요. 이게 치역이죠. 뭐라고 그랬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서로 서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5개가 되죠. 5개.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별거 없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1의 자리수가 0 빼고 9가지야. 0도 뭐 해봤자 0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0이죠. 1의 거듭제곱은 0의 거듭제곱은 0이고 1의 거듭제곱은 1이고 이렇게 하나짜리들이 누가 있냐면 5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5거든. 6, 6에 36이죠. 6의 제곱이 6이니까 또 6 곱하면 6에서 6의 거듭제곱도 이게 6 하나뿐이 없습니다. 별거 없죠? 나머지는 대부분 2주기 아니면 4주기예요. 2가 2의 거듭제곱이 좀 전에 했으니까 2, 4, 4, 4, 16, 6, 6이 12. 뭔 소리지? 네. 8, 6 이렇게 가고 3의 거듭제곱이 3, 1승 3. 3의 제곱은 9죠. 그죠? 3, 9, 27. 3, 7에 21이고 1에다 상업하면 도사니까 3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4의 거듭제곱이 2주기 4의 1승은 4. 4의 제곱은 16이니까 6, 4, 24죠? 그래서 이렇게 2주기. 5의 거듭제곱. 7은 4제곱. 7의 1승은 7. 7, 7, 49. 7, 9, 63. 6, 7에 7, 9, 63이라며, 그죠? 3, 7에 21. 그 다음에 1에다 7, 9는 다시 1로 돌아오죠. 동일합니까? 그 다음에 8. 8의 거듭제곱은 8. 8, 8, 64. 4, 8, 32. 2, 8, 16. 6, 8, 48.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9의 거듭제곱은 9. 9의 거듭제곱은 2개짜리네. 9의 거듭제곱은 9. 9, 9, 81이니까. 19, 19 이렇게. 그래서 4주기짜리가 4개 있고 2주기짜리 2개. 재밌잖아요. 됐습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자주 나와요. 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수에서 자연 나오는데 기껏해야 4주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요거 연산해서 찾아내는 건 금방 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숫자는 기껏해야 9개인데 해봤자 4주기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12번. F는 마찬가지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로 보내는 함수인데 n이 소수면은 소수가 뭔지 알죠?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 소수면은 Fn은 n으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F가 이제 P 곱하기 Q이면은 FP 플러스 FQ인데 얘가 이제 소수가 되면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고 소수가 아니면 이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면 F2는 당연히 소수니까 2고 F3은 3이죠. 돼요? 그럼 F6은 2 곱하기 3이니까 F2 더하기 F3이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럼 F2는 이제 소수니까 2로 꺼내고 3이니까 소수를 꺼내서 5 이렇게 되겠죠. 동의합니까?
F4를 좀 볼게요. F4. 8 좀 볼게요. 8. 얘는 2 곱하기 4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F2 더하기 F4죠. F4는 또 2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니까 F2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계속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F16은 F2가 4개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봐도 됩니까?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으로 소인수분해되면 FN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FA의 P제곱 더하기 FB의 Q제곱 더하기 FC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곱셈은 덧셈으로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소인수분의 상태니까 소수의 거듭제곱이면 그 소수를 거듭제곱한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PF 오브 A 플러스 QF 오브 B 플러스 F 오브 C 이런 타입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그럼 얘는 PA 플러스 QB 플러스 RC 이런 타입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뭐 이제 540 뭐 이런 게 나오면 소인수분을 한번 해볼게요. F 5 곱하기 108이죠? 돼요? 그러면 108을 27 곱하기 4죠. 4, 7, 28, 4, 2. 그죠? 27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3의 세제곱,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F2 더하기 3F3 플러스 F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수일 때는 2 꺼내라 그랬죠? 그래서 2는 4, 3, 3은 9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3 더하기 5니까 18이 되겠죠. 그 F36은 여러분이 소인수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12번의 답 10번이에요. 12번의 답은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겠죠? 다음에 42페이지 좀 볼게요. 페이지 16, 17번. 네? 약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자연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좀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속상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시간 있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뽑은 이거거든요. 소인수분해랑 자연수 그거 조금 심한 문제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12번이요. 12번이요. 아까 지금 한 거요. 13에서 틀렸는데. 13에서 틀렸어요? 이제 10이라고 나왔어요. 10이라고 나와있어요? 나쁜 놈이네. F36을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네. 얘가 2 곱하기 2고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10이 맞네요. 6 더하기 4에서 내가 이걸 사용할 거야. 16번 보겠습니다. 지영이 내일 면접 보나요? 네. 아 그래요? 준비 잘 됐어요? 자 42페이지 16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F1은 1이죠. F M 플러스 N은 어이구 이거 뭐 이래 FM 더하기 FN 빼기 이게 뭐 이래 FMN 그죠? 이때 2009 구하라 그랬죠?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2009는 너무 큰 수잖아요. 그래서 0,0이나 1,0이나 이렇게 원점 주변에 있는 함수의 속성들을 이해를 해서 큰 수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F1은 1이라고 줬으니까
먼저 m하고 n에다 모두 0을 좀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0 되니까 f0 되죠. 얘도 f0, 얘도 f0. 그래서 f0이 두 개 있는데 f0 두 개를 빼죠. 그래서 우변 0 되니까 이제 원점을 지나네요. 그 다음에 F M과 N에다가 모두 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1을. 얘는 F2가 되죠. 여기는 F1 더하기 F1에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F1을 빼니까 2도 0을 지나요. 그죠? 그 다음에 m은 가만히 있고 n에다 1을 대입해 보면은 fm 플러스 1은 fm 플러스 f1은 지금 1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 fm하고 n을 곱하면은 m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f 1 마이너스 fm이 되죠. 이제 요걸로 푸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fm하고 fm 플러스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fm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fm 더하기 fm 플러스 1이 1 돼야 되는 거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 m이 fm하고 표를 한번 그리면서 보면은 m은 이제 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F0은 0이고 F1은 1이어야 인접한 두 항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FM하고 FM 플러스 1이 얘가 되는 거거든요. 둘이 더하면 1 되니까. 근데 얘네 둘이 더해도 1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 된 거죠. 봐주세요.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돼야 돼? 그죠? 얘를 M으로 놨을 때 얘가 M 플러스 1이 되니까 둘이 더해서 1 돼야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얘가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짝수일 때 뭐가 돼요? 0이 되죠. 홀수일 때 1이 되죠. 이렇게 규칙을 파악해 보면은 F2009는 홀수니까 홀수일 때는 1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 이제 3, 4, 5, 6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긴 얻는데 나는 이제 요거랑 요게 인접한 두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거든요. 좀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입하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1이 있으니까 0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4 대입해봐도 저거 얻으니까 규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여섯 개 정도 대입해보면 규칙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7번.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3의 배수는 0에 대응시키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에 대응시킨다. 또 5의 배수는 0에 대응시키고 5의 배수가 아니면 1에 대응시킨다. 이걸 치겠습니다. 17번. x가 3의 배수면 그러면은 fx가 0이고 근데 나 3의 배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5의 배수이면 gx가 0이고 5의 배수가 아니면은 1로 대응시킨 거죠.
그럼 hx는 1-fx 곱하기 1-gx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값이 여기다 x, 얘가 0 넣으면 1 되는 거고 얘가 1 넣으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하고 0이고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하고 0, 1하고 0이니까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이때 딱 한 번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1이 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0이죠. 요거 받아들여? 언제 1이 되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0이야. 돼요? 얘가 1 되려면 F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근데 F가 0 되려면 X가 뭐 해야 돼? 3의 배수해야 되죠. 얘가 1 되려면 G가 0이어야 되죠. G가 0이려면 X가 5의 배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해야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입니까? 이런 생각하려면 이렇게 표 타입을 정리하는지 이렇게 그림과 그래프 표를 이용해서 논리 계산해야 돼. 이게 지금 숫자 계산 전에 논리 계산을 해줘야 논리 계산을 하려고 잠깐 명제를 배운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건 세 가지 종류가 있건 한 가지 종류가 있잖아. 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여집합이죠. 여집합이죠. 얘만 고민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1 되려면 x가 3의 배수, 이게 1 되려면 x가 5의 배수. 근데 논리관계가 여기가 엔드 관계를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x가 뭔 거야? 15의 배수. 15의 배수이면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더할 때 0은 안 더해도 되죠. 따라서 15의 배수의 개수만큼 1이 더해지는 거예요. 네? h1 더하기 h2 더하기해서 h200의 값을 계산할 때는 15의 배수의 개수만큼 1을 더해지는 거니까. 동의하죠? 근데 200 이하의 15의 배수를 구하려면 200을 그냥 15로 나눈 몫을 생각해 보면 되죠? 15로 나누면은 얘가 1이고 그럼 50 남나요? 네? 3하면 45라고? 그죠? 그래서 15의 배수가 13개 들어있죠? 따라서 얘는 1이 13번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계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쓰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다 하나씩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인데 F에 의해서 얘가 1대1 대응인데 F1은 4래요. F2는 6이래요. 이렇게.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남은 하나를 가져야 되겠죠.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항등함수를 식으로 써보면은 식으로 쓰면 y는 x입니다. 또는 fx는 x예요. 벤다이어그램 상에서는 같은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로 해줘야 되는 거고 좌표 평면에서는 즉 그래프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식이 필요한데 아마 지난번에 내가 식을 안 써줘서 25번이 자 fx가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가 y는 x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녀석이 1로 넘어가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는 0이 되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럼 얘를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보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네? 따라서 이 fx는 주어진 fx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는 다른 애들은 다 모르겠는데 f0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고 f2는 2로 대응하고 f3은 3으로 대응합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원소가 3명뿐이 없어요. 이 3명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가지죠? 그죠? 이렇게 3개의 원소 중에 일부만 포함해야 돼요. 전부 포함하지 않아도 되죠? 원소로 가능한 x는 2의 3승까지인데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공집합 하나를 제거해주면 7가지가 되겠죠. 동일한 거. 지우겠습니다. 네, 28번을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는 여러분이 식을 3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으로 무조건 줄 거거든요. 이제 이런 타입으로만 줄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 타입 있죠? 여기 이 타입과 이 타입을 연결할 때는 근과 계수 관계를 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죠? a분의 c죠. 요걸 쓰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타입은 이렇게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k 완전 제곱식 타입. 이래야 축을 발견하거든요. 여기서는 p만 이해하면 되는데 p는 어떻게 구하죠? 그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기억납니까? 얘는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솔직히 예를 들어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가 뭐 내용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 여러분 그 한 번 이해하려면 되게 좀 용을 써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대충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지기를 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 까먹어요. 여러분 이거 설마 이렇게 다 대부분 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공식이 되게 간단해요. 이 P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네? 간단하거든요. 사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뭐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자꾸 잊어먹어요. 깜빡깜빡하고. 그거를 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고등어는 한 번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어. 지나고 나면 까먹고 지나고 나면 까먹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좌절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외우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조금 옛날에는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얼마냐? 이건 할 수 있죠. 얼마예요? 2잖아. 지금 여러분 이거 1 더하기 3은 4니까 루트 시험 폴마인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 2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아니죠.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1 플러스 3은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게 제곱근 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한 거랑 암기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 정도 돼야 완전히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 3, 4 그리자마자 여기 얼마예요? 자동, 딴 예를 들었어야 되나? 자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랑 이 느낌이랑 이렇게 맞춰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알고 있는 게 그 정도까지 왔는 걸 알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할 줄 알거든요. 얘가 암기의 기준이에요. 봐봐.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으면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x 어떻게 보여요? x는 분모에다 뭐 줘요? 분모에다 뭐 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가 있는데 제곱도 있고 막 이거 할 줄 알죠? 이게 여러분의 암기의 기준이야. 얘보다 쉬우면 외워. 이거 엄청 복잡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잖아. 그게 나는 이거 근해 공식을 외우는 사람인데 근해 공식보다 간단한 걸 내가 왜 못 외우겠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이해한 후에는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오래 기억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기준이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보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면은 약간 외워가지고 오래 기억하고 아니면은 그림이나 근해 공식보다 복잡한 구조는 이렇게 그림이나 표를 그려서 논리를 만들어 놔야 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 그림을 그리면 결론이 나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이 얘야, 얘.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외워야 된다는 걸 복잡하게 내가 얘기한 겁니다. 추계방정식 외워라.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쓰니까. 이차 함수가 여러분 한 문제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대충 할 줄 아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많이 썼는데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근데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씁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얘가 뭘 나눠주냐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점에서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인데 축에 의해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대칭성. 그래서 좌우가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부분을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거든요. 이걸 추계방정식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만하잖아. 얘랑 또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알파랑 베타에서. 그럼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근이 돼요. 근의 딱 가운데 얘가 있는 거예요. 근의 가운데 축이 있다. 근을 2로 나누면 축이 돼. 그러니까 요거랑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림으로 보면은 근의 가운데 축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걸 2로 나누면은 축이 나온다. 이제 알파, 여기가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니까. 그죠? 예,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누면 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녀석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죠? x가 커지는데 y가 어때요? 작아지죠. 이렇게. 네? 축의 왼편이 감소. 여기서 뭐예요? 증가하죠. 네? x가 커지는데 y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증가라는 거는 x, y의 변화 방향이 같으면 증가하는 거예요. 변화 방향이. 얘가 커지는데 얘가 작아져. 변화 방향이 다르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1등급 개념, 1등급 개념. 1대1 대응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함수를 이제 두 가지 타입에서 생각을 해요. 에? 직사각형 타입에서 이렇게. 그죠? 이건 정의역을 이렇게 x가 a, x, b 이렇게 주고 공역을 y가 p, y, q 이런 식으로 주면은 직사각형 타입의 영역이 나오죠. 그 안에서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대각선 끝점을 서로 지나야 돼. 대각선 끝점을. 동의합니까? 근데 2차 함수를 여기다 놓고 대각선 끝점을 지나게 하려면 일단 축이 약간 삐져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식으로 대각선 끝점을 지납니다. 축이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 함수로도 대각선 끝점을 지나게 하면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간에서 증가만 하는 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함수가 나와요. 증가만 하는 함수가 나오게 하려면 축이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지금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공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이랑 표를 여러 번 그려보면서 이건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증가 또는
증가 또는 감소가, 예? 감소가 이 끝점을 지나도록 놓여야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놓여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동의하죠? 그러니까 결국 계산 영역은 이 좌표랑 이 좌표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좌표를 대입할 거야, 여기. 마찬가지 여기. 근데 그때 조금 계산이 어긋나면은 축의 위치를 고려해줘야 돼. 축이 요 끝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증가가 오고, 축이 요 끝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감소가 오고.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분 평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X축, Y축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이제 A보다 커 같은데, 이렇게. Y가 이렇게 B보다 커 같다. 얘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 있는데, 얘는 크거나 같다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X는 A를 잡고, 여기 Y는 B를 잡아서, 이렇게 A보다 크면서 B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요 영역이 된다 그랬죠. 동의합니까? 여기서는 어떤 좌표를 대입해야 돼? 이 좌표를 대입하면 되죠. A, B를 대입하는 거죠. 동의합니까? 그런데 안으로 굴러온 이차함수를 여기다 놓고 감소하는 구간으로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감소하면은 다 갖다 쓸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도로 증가해버리니까 1대1도 깨져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가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네? 증가함수만 가능해요. 증가가 여기 오도록 하려면은 축이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풀어야 돼. 다시 말해서 감소가 와서 1대1 대응을 하려면은, 네? 이 4분 평면의 형태가 여기에요, 이제 여기.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영역을 잡아야 이렇게, A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B보다 크니까 여기 생기거든. 그럼 여기는 감소하는 2차 함수를 여기다 갖다 놔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제한 함수라고 그랬죠. 리스트릭션은 이 영역 밖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함수로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역 안에서만 그려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를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몇 번인지 28번. X가 3보다 커놨고 Y가 2보다 커놨죠? 그럼 내가 XY축을 그리지 않고, 여기 3보다 커놨고 오른쪽, 그 다음에 2보다 커놨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3,2가 되겠죠. 그리고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 근데 여기 다행히도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줬죠. 그러니까 축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1이죠. 1. 1이니까 축이 다행히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 구간을 이쪽에 오는 게 보장이 됐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3,1을 대입만 해주면 돼. 축을 내가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그놈을 내가 조정해서 식을 짜지 않아도 문제에서 축을 고정해 줬으니까 3,1을 대입하면 y값은 2가 돼야 되는데 x는 9 빼기 6이죠. 3 플러스 a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의 핵심은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어느 좌표를 대입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조금 쉬운 문제에서 이렇고, 여러분 진짜 시험장에서 만나는 건 축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축은 상대적 위치만 봐주면 돼.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럼 그림 그려야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X축, Y축 안 그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 점만 대입하는 게 계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X, Y축을 그리지 말고 대칭축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만 고려할 수 있도록 이놈과 이놈만 그려주면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얘가 오히려 생각하는데 방해돼요. 이렇게. 45페이지 29번. 이 똑같은 문제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얘는 이제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그걸 좀 봐줘야 되는데, 축을 고려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크다, 작다, 그것만 고려해주면 돼. 크다, 작다. 봐봐. 29번.
자, 지금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렇게. 그러니까 k보다 오른쪽이죠. 근데 f가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k를 잡아서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좀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평면을 준 거죠. 요즘의 좌표는 k, k인 거고 이렇게. 요거 문제 없죠? 내가 이제 XY축을 주로 안 그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면 더 복잡해요.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지금 축이 어디에 있어요? 축이 어디 있죠? 아니 축의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2가 되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플레인에서 감소로 갖고 1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증가를 갖고 1대1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2라는 축이 k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 그것만 보면 돼. 이렇게 왼쪽에 있다는 걸 그릴 줄 알면 뭐가 나오냐면은 k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축이랑 같아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동의해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랑 차이는. 나머지는 대입이야. 똑같이 대입이야. 그래서 얘가 k를 지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y는 k를 넣고 x에도 k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4k 이렇게. 동의하죠? k를 대입한 거야. 이항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니까. 그죠? k로 묶으면은 k-5가 나와서 k 값이 0 또는 5가 나오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럼 누구여야 돼요? 5여야 되죠? 0은 여기서 버려지는 거야. 요거 체크하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 그래서 플레인 그리고 상대적인 축의 위치 잡고 저 교점의 좌표 대입하면은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뭐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놓으면은 거의 뭐 틀리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좌표를 한 번 대입하니까 계산 한 번 하면 되는 거. 얘는 좌표를 몇 번 대입해요? 2번 대입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연립방 연습 푸는 거. 요거 이제 축의 위치에 따라서 부동 하나 잡아서 한 근을 버려야 되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30번. 축을 왜 돼야 되냐면 이차 함수가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는데 그게 축에서 바뀌어서 그래요. 증가나 감소가 둘 다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감소도 있고 증가도 이렇게 있잖아. 그럼 1대1이 안 돼. 1대1이 안 돼. 요 서로 다른 x1하고 서로 다른 x2가 서로 같은 y1에 대응을 해버려서 1대1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증가나 감소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으려면은 끊어져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어제 잠깐 보여줬는데 이게 수능에는 이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야. 이건 1대1 대응이 되긴 되죠. 그러려면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는 함수는 끊어진 걸 안 배우거든요. 2학년 가서 이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이제 증가 함수만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30번 볼게요. 자,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죠. 얘는 완전히 구간하고 이게 완전히 알려져 있잖아. 그럼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0보다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돼요? 근데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여기가 기울기고 곱하기 x야. 그지? 일단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안 끊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감소하면 얘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증가하잖아? 증가랑 감소가 같이 있으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x1, 서로 다른 x2가 서로 같은 y1에 대응하니까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으면 1대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감소여야 에? 아니면 뭐 이렇게 있더라도 똑같으면 더 좋고 상관없지만 기울기가 감소기만 하면 1대1을 완성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 기울기를 복잡하게 줘서 이거를
a제곱 플러스 a라고 처음부터 읽어버리면 이게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의미를 보면 얘는 그냥 기울기 곱하기 x인 거거든. 그냥 기울기라고 읽어먹고 지워놓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것은 1대1이 되려면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즉 감소하는 1차함수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풀 줄 알죠?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0을 갖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알려진 식을 기준으로 증가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증가감소. 문제를 푸는데 답이 부등식이 나와도 되는 겁니다. 잠시 2번을 좀 볼게요. fx는 자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인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얘는 완전히 알려져 있잖아. 얘를 먼저 그리는 거 이렇게. 원래는 좌표평면 안 그리는 게 낫긴 한데 약간 이해를 위해서 먼저 그릴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죠. 돼요? 2,1을 대략적으로 잡고 예? 위로 볼록은 있는데 2보다 작은 것만이니까 증가 준 거야 감소 준 거야? 예? 증가를 준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보다 큰 곳에서 이쪽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 1차 함수 ax 플러스 b가 먼저 이 점을 지나야 돼. 맞죠? 요 점 1,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네? 기러기 동생 얘가 뭐야? a가? 기울기는 미안해 충격적이었습니까? 그 형제관계였어요. 기울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려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동의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1,2를 대입하면은 2는 a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돼요? 근데 b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2-a 2-b가 a잖아요. a가 0보다 크다라 그랬죠? 돼요? 그럼 b를 이제 이해해놓으면은 2보다 b가 작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맞으죠? 그래서 등식 하나, 부등식 하나. 완전히 알려져 있는 식이 먼저 그려져야 돼. 나머지는 증가 감소랑 그 꼭지점 대입이야. 증가 감소와 꼭지점 대입. 양의 약수의 합 이거 합 구할 줄 알아요? 양의 약수의 합 구하는 공식 기억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거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이렇게. 12의 양의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7 곱하기 4는 28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요? 물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중1 때 했었던 거거든요. 얘가 이제 양의 약수를 가져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몇 개인지? 기억나요? 그래 옛날 중1 때 했던 거지. 늙고 병들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제 원리를 좀 봐야 이거 이해되는데 2라는 소인수를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죠. 3이라는 소인수는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2를 몇 개 주고 3을 몇 개 줘서 약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2는 하나도 안 써도 돼. 왜냐면 1은 약수죠. 1은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는 거거든. 그 다음에 2는 한 번 쓸 수도 있고 2는 2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3도 하나도 안 써도 돼. 그죠? 3을 한 번까지 쓸 수 있어.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10의 역사름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에서 6개 이렇게 했잖아. 곱셈을 이렇게 쑥쑥 해서 짝을 찾았잖아. 근데 이거는 수가 커지면 못해. 올해가 2020년 이제 곧 3회로 이렇게 되거든? 이거 약속해서 어떻게 구해요? 그죠? 1 곱하기 2020, 2 곱하기 2020. 힘들잖아요.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뭘 알려주냐면은 내가 2 또는 3을 쓸 건데 2가 빵번 한 번, 두 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쓸 수 있는 게 3줄 나와. 3을 빵번 한 번 쓸 수 있죠? 3을 쓰는 게 이렇게 2줄 나와. 그러니까 여기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얘가 1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4고 얘가 3이고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2의 0승, 3의 0승, 2의 0승, 3의 1승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할 때 2의 0승으로 묶으면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으로 이렇게 요 줄을 더하면 그죠? 여기는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그래서 이 줄을 더하면 2의 1승으로 묶어서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동의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2의 2승에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죠. 다시 위아래로 얘네 3명을 더하면 이걸로 묶을 수 있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묶으면 다시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으로 묶어서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공식을 좀 만들면은 n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얘를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게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a를 0번부터 p번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p 플러스 1개 쓸 수 있는 거예요. 0번부터 p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1번, 2번만 여기가 들어있는데 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이 경우의 수로 가는 경우의 수. 얘를 잠깐 스몰 n이라고 해볼게요. 양의 약수에서 스몰 n은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로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의 약수의 총곱. 총합이죠, 총합. 총합은 A의 P승이 있잖아. 그럼 A의 0승부터 1승부터 2승부터 해서 P승까지를 쭉 여기다가 A의 0승 더하기 A의 1승 더하기 A의 2승 더하기 해서 A의 P승까지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 B에 대해서도 B의 0승 더하기 B의 1승 더하기 B의 Q승까지. C에 대해서도 C의 0승 더하기 C의 1승 더하기 C의 R승까지 해서 곱해주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이렇게 합이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막 시방 문제 풀면 나오거든요. 블랙라벨이나 막 1등급 수학 뒤에 보면 한 문제씩 나와서 양의 약수의 총곱. 양의 약수의 총곱은 다 곱한 거. 이거 다 곱한 거. 얘는 요 전체 수를 양의 약수의 개수만큼 곱하고 개수만큼 곱하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모든 문제집 다 풀고 뭐 이상 문제 풀기 시작할 때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를 이용하면 이제 37번이 좀 풀리겠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제. 네? 얘기해보세요.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이거 3월달부터 시작해갖고 5월달에 중간고사 보는데 그 안에 이거 양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도 똑같아. 1학년 2학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여름방학이 엄청 짧아요. 2주 조금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줍니다. 그래서 2학기 대비가 엄청 빡셉니다. 수화를 하나도 안 하고 여름방학을 맞으면 근데 수화는 양이 좀 적긴 해요.
이거 지울게요. 봅시다 이제. 37번. 자,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래서 원소 jal법을 좀 써보면은 이렇게 10개의 원소가 있겠죠. fx를 x의 양의 약수의 합을 대응시키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f4는 그죠? 4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 뭐 해볼 것도 없네. 약수가 그냥 1하고 2하고 4니까 다 더하면 7이죠. 이렇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거 투머치구나. 그죠? 리얼 FP를 계산할 건데 약수가 P랑 1뿐이 없어. 그래서 약수를 다 더했더니 P 플러스 1이 됐어. 그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식분이 이 P를 뭐라 그래요? 소스라고 하죠. 프라임 넘버를 해서 이니셜을 좀 P라고 씁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냐고요? 1은 어디로 대응해요? 1로 대응하죠. 2는 어디로 대응해요? 1하고 2니까 3으로 대응하죠. 4는 7로 대응하는 걸 확인했죠. 5는 소스니까 1하고 5뿐이어서 6으로 대응하고 6은 1, 2, 3, 6이죠. 1, 2, 3, 6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11이죠.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네. 그죠?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3, 4, 12죠. 그죠? 얘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6은 사실은 이 안에서 대응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왜 1대1 대응이지? 공역을 명백하게 안 줬는데 집합 A의 원소 X의 양약수의 합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fx라고 하죠. 지금 공역을 명백하게 안 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7은 소수니까 8에 대응하고 8은 2의 3승이니까 그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은 15에 대응하고 9는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13에 대응하고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0이니까 18에 대응하죠. 1대1 함수긴 한데 1대1 대응이려면 공역을 줬어야 되는데 공역을 안 줘서 왜 1대1 대응인지를 판단할 게 없는데 이거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4번 기억 니은이라고 나와있죠? 네? 지금 A를 공역으로 봐야 되는지 뭐 공역을 안 줬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자, 오.